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뭐냐면, 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직이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중근로소득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기중에 퇴사를 하신 분들, 그리고 연말정산 하실 때 오류가 있으셨던 분들인데요. 이직 같은 경우에는 종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옮기고 나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셨던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직해가지고 그 두 개 직장을 합해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에는 보통은 공제 항목이 중복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이제 높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근로소득은 뭐냐 하면 이직하고 뭐 비슷한데요. 그 두 군데 이상의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이직하고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신 분들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퇴사는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들어가셨으면 이직의 경우고요. 퇴사의 경우는 퇴사를 하시고 그 해에 다른 직장에 들어가시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퇴사로 끝난 해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퇴사 시에 보통 연말정산 비슷하게 퇴사 정산을 하는데 이 퇴직 정산을 할 때는 보통은 기본 공제만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신용카드 공제나 뭐 의료비,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환급의 가능성이 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이런 오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근로소득만 있으신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요거를 보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뭐 요청을 하실 수 없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마이 홈택스에 아마 그 지급명세서 메뉴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절차는 지금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직이나 이중근로소득이나 아니면 퇴사시나 연말정산 오류가 있거나 뭐 이런 모든 경우들이 신고하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일단 먼저 근로소득들을 다 집계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세금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면 모든 이제 신고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우들이 뭐 신고 프로세스는 똑같으니까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홈택스로 들어와 가지고요. 실제로 근로소득자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를 뭐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위에 신고 납부 들어오셔서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여기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제일 먼저는 여기서 이제 조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이 돼 있으니까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불러오기 이 버튼을 눌러보면 기존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던 자료들이 여기에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면으로 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연말정산을 했던 자료가 여기 이제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중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이직이나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의 직장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두 개가 뜰 거거든요. 뭐 세 개면 세 개가 뜨겠죠. 뜨게 되면 여기에 급여 선택을 하시고요. 전체 다. 그 다음에 이 공제 선택은 뭐냐 하면 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공제 선택을 한 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공제 항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적 공제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제출한 것들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급여 선택은 다 하시면 되고요. 공제 선택은 한 회사 것만 일단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중복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으로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불러오기, 요거 메뉴를 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화면 넘어가서 거기서 새로 이제 불러오기도 가능하니까 일단 그건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 란이 되어 오는데 여긴 지금 연말정산으로 안 불러온 경우예요. 연말정산으로 앞에서 안 불러왔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입력 수정하기가 있거든요. 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용하기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뜰 거고 그거를 이제 등록하기를 하면 이 밑줄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다시 또 체크하고 등록하기 하면 이제 여기 다 뜰 거예요. 아니면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하면 여기 다 뜨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지금 불러오지 못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건 이제 연말정산을 안 했거나 어쨌든 간에 소득 자료가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넣고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그 사업자 명이 뜨거든요. 그럼 그 사업자 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받은 급여와 그 다음에 기결정세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하면 이제 여기 밑에 또 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용하기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떠 있고요. 이렇게 떠 있으면 그 총급여하고 근로소득 금액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맞다면 이제 밑에 이제 공제 화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적 공제 명세가 나오는데 아까 첫 화면에서 그 연말정산으로 불러오기에서 공제 체크를 하셨다면 그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신고 들어간 내용이 여기 뜰 거고요.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불러오지 않았다면 여기 입력 수정하기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서 입력을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뜨면 지금은 이제 본인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인적공제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 입력을 해서 등록하기를 해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뒤에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적공제 다음에 다음 공제들인데 여기는 그 연말정산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연말정산에 공제하는 규정들 그리고 내용들을 따라서 공제를 하시면 되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건 이 공제 항목들을 기입하실 때 중복으로 기입이 돼 있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돼 있으면 세금은 적게 나오지만 신고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게 기입이 돼 있지 않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기입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가 있는 것들은 계산기 안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고요. 거기서 불러오고 계산해서 적용하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금액이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험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러오기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액이 뜨면 계산을 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쪽 뒤에 화면에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여기서 해볼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해보시면 아세요. 여기 계산기를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내용들을 이렇게 도움말들을 누르시다 보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하고 똑같다 보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불러오기 화면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 하면 아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건 1년치 그냥 낸 것들 다 넣으면 돼요. 근데 이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 동안만 사용한 부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만 공제를 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장을 1월달, 2월달, 3월달을 다니고 4월달, 5월달을 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녔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러올 때 이 4월달, 5월달은 체크를 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에만 체크를 한 다음에 불러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과다공제가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런 소득공제 항목들을 일단 기입을 다 하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산출세액까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산출세액까지 나오게 되면 또 산출세액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가 시작되니까 세액공제부터 또 다시 입력을 하면 되죠. 자, 이제 세액공제 화면인데
이거 세액공제는 익히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계산해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셨으면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떠 있을 거고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안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기, 요런 계산기 있는 것들은 계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산을 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건 표준세액공제.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니까 이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런 계산기 화면이 뜨면 여기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표준세액공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표준세액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이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여기 있는 전체 이 공제 중에 많은 금액을 선택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쪽을 받으시면 표준세액공제는 0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실 거면 이쪽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쪽을 전부 다 0으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둘 다 일부씩이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쪽을 받으시면 한쪽은 0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신고서가 넘어갈 때 오류 메시지가 뜨긴 할 건데 그래도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월세세액공제까지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계가 나오고 요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와요. 그럼 이제 결정세액 보시고 그동안에 낸 세금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이게 지금 환급세액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급세액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하면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액에 대한 계산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위에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주로 확인해야 되실 것들은 세액공제 쪽하고 소득공제 쪽이니까 거기에서 주의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에요. 신고서 제출 화면이 되면 여기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산출세액하고 뭐 납부할 총세액 요 금액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요 금액이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여기 환급계좌에 계좌번호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신고서를 다 작성하고 세금까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이 나왔으면 환급 계좌까지 다 작성해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렀어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납부하기를 뭐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요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가끔 잊어버리시는 분이 꽤 있어서 요거는 꼭 신경 쓰셔가지고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을 근로소득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기신고해서 하셔야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다른 메뉴에 일반 신고로 가셔야 되고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이 메뉴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그 전에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뭐 EFG 유형이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일반 신고를 하는 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별도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만들어 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주의해가지고 확인 잘 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